근데 좋아. 그 아프리카 뭐 80일간 신혼여행을 텐트로 갔다. 뭐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진 않은데 갑자기 이제 탄자니아 세렝게티 그 누떼가 덤비는 대로 완전 이주를 결심했단 말이죠. 네. 안 무서웠어요? 아니 뭐 보통 우리 이민하면 뭐 캐나다, 미국, 뭐 이렇게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로 그때 갈 텐데 저 비행기도 뭐 한 몇 시간, 한 이틀 타나요? 제가 아마 여행이라는 것을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고 그런 초보자였다면 캐나다나 미국, 호주, 뭐 뉴질랜드 이런 쪽을 선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제가 결혼했을 때가 제가 20대부터 여행을 시작해서 이미 10년 동안 80몇 개국을 이미 그때가 85개국 이상을 다닌 때였어요. 결혼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남편 두고 바람나게 이렇게 바람처럼 휙 사라질 거라고 저 결혼 못 할 거라고 그랬는데 어르신들 말씀이 다 진작은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이 다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살고 싶은 나라로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좀 개발이 좀 덜 된 곳에 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으면 아마 중남미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한테는 그때 말하는 선진국 네.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런 쪽이 별로 오히려 매력이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서 여행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보니까 짜여진 틀에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오히려 선진국이 되면 지금 우리가 딱 그 틀이 짜여져서 그런 규격 사회에 살아가는 지금 현재 그죠? 2023년 우리가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돼 있으니까 그런 당시에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거기다가 또 우리는 이민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에 우리가 끼어서 뭔가를 좀 사고를 쳐서 좀 뭔가 괜찮은 일을 해볼 수 있는 게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이렇게 조금 제3세계의 나라들은 대접도 받고 좀 그때 제 기준에 뭔가 돈 벌 기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돈. 돈 벌 기회도 그러니까 선진국에 가면은 많은 한국 분들이 막 슈퍼 하시거나 음식점 하시거나 그렇죠. 이러잖아요. 이제 그거보다는 여기서는 조금 더 판이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지금 저희 둘도 만난 지가 지금 20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죠? 처음? 얼추 20년 돼가죠. 한 20년 네. 만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우리 이종열 감독은 그 세렝게티 그 촬영에 이미 그 어느 정도 기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상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선진국 방송국에 이제 납품도 하고 또 국내 방송팀에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종열 감독은 나는 이쪽 그 다큐멘터리 촬영 그리고 그 촬영 가이드는 일반 가이드보다는 세죠. 훨씬 전문성도 있고 좀 피가 세죠. 그리고 김정미 작가는 나는 아프리카 나무들이 좋으니까 많은 조각가들을 고용해서 그 조각품, 가구 이런 걸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하겠다까지 들었어요, 제가. 기억하세요? 네. 네. 제가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아프리카 미술이라든지 아프리카의 그 풍부한 자원을 이용해서 무언가 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남편은 촬영, 저는 그런 인건비가 싸니까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매력이 있었던 거죠. 선진국보다는. 그래서 그 선택한 나라가 그러니까 서아프리카도 그래도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 동아프리카가 훨씬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그쵸, 케냐, 동아프리카 지역이. 서아프리카는 좀 척박하더라고요. 훨씬 더. 이제 촬영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교민분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서아프리카 쪽에 있는 교민 그 분이 저희 와서 지내기를 원했는데 동아프리카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었던 거죠. 어느 정도 좀 기반도 있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세렝게티, 동물 촬영을 할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탄자니아를 선택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려진 건 케냐잖아요. 근데 사실 케냐는 자연이 훨씬 덜 보존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무한대로 막 허가를 내줬더니 자연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고 발전이 된 대신에 케냐는 자연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예. 이미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이미 그렇고. 그 당시에 이미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탄자니아는 케냐보다는 조금 못 살지만 훨씬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 그래서 그 남편분이 책 낸 게 또 아프리카 야생 중독이라는 책을 내서 또 그게 네. 베스트셀러가 되고 몇 개국으로 지금 현재 5개국으로 번역이 됐죠. 왜냐하면 동물 이야기는 국적이 없잖아요. 국경 없는 그 의사소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말로 쓴 책에 나온 거에서 영어, 중국에 또 굉장히 많이, 그 다음에 일본, 나머지 언어 하나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어쨌든 한 5개 정도 언어로. 야, 한국에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촬영 감독을 해서 선진국에 납품하고 또 아프리카 야생 중독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되고. 자, 남편분은 얘기는 대충 알겠는데 그 조각을 하려고 갔는데 조각을 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전공은 금속공예 전공을 했어요, 대학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 공예라는 게 재료만 달라지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자니아 가서 알게 됐어요. 탄자니아가 세계 3대 나무 수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엄청나게 사서 막 말리면, 제가 좀 손이 큽니다. 그래서 원래 손이 컸었어요. 가구를 만들어서 현지에서 팔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구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 뭐든지 미술대학 나왔으니 기본적으로 그렇죠. 하지 미대 않습니까? 금속공예 홍익대? 네, 홍익대학교 홍익대 네, 미술대학 금속공예 전공. 네. 예. 그래서 목공, 그러니까 이제 가구를 만들어서 탄자니아에서는 시간을 보냈죠. 떠나오기 전에 아주 잘 말린 나무를 제 자식 같지 않습니까? 울면서 그 나무가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계속 뒤집어서 말려줘야 되고, 예, 그래서 막 3년씩 5년씩 말린 나무를 그냥 다 팔아봤습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는 저기 그 멜 깁슨이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메릴 그랬죠? 스트립. 메릴 스트립 그분께서 뭘 했죠? 무슨 농사를 지었나요? 커피 농사였나? 그렇죠. 탄자니아가 또 커피 농사로 굉장히 킬리만자로 산 근처에 커피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그 커피숍에 갔더니 탄자니아산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은 농사를 지었던 것 같고 우리 김 작가는 조각을 했구나. 네, 그거 말고도 뭐 또 살림이, 제가 사실은 우리 송 PD님이 저한테 아보다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다 아시니까 제가 좀 엉뚱한 면이 있어요. 엉뚱한 면이 있어서. 엉뚱한 면이 많죠. 그 진심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영화를 보면서 제가 완전히 딱 꽂혔어요. 그래서 아니 정말? 정말 꽂혔어요. 제가 꽂히면 또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그 5에이커가 조금 넘는데 이제 1에이커가 1270몇 평, 70평인가 되니까 6,000평, 6,400평 정도의 땅을 산 거예요. 6,400평이니까 축구장 3배입니다. 정말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게이트 열고 쫙 나무 양쪽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지나가서 아담한 집 한 채가 나오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대문에서 집까지 차로 쫙 말 타고 달리거나. 네. 그래서 집을 이제 그렇게 작게 하나 짓고 게이트에서 이렇게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제가 단 하루도 안 빼지고 1년을 요만한 묘목을 하루에 20그루씩 이렇게 파서 그게 엄청나게 자라서 그러니까 하루에 20그루씩을
1년을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안 빼지고. 그러니까 복장은 이제 탁 이쁜 모자 쓰고 이제 아니죠. 그 식민지 이쁜 시대 모자? 복장. 아니죠. 그냥 우리 한국의 저기 들판에 혹시 몸빼? 그 몸빼 바지 입고 아, 땡볕이잖아요. 옷을 식민지 시대처럼 네. 착 리본 맺고 그거 했으면 예뻤을 여기 건데. 다 이제 둘러매고 안 그러면 피부가 너무 땡볕이 강하니까 피부가 더 그 벗겨져요. 영화구나. 영화죠, 영화. 그래가지고 여기 그냥 다 둥둥둥둥 정말 몸빼 바지 입고 그 다음에 여기 모자 쓰니까 좀 미라 같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일 가서 못 하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주위에 이제 저희 그 제가 땅 산 바로 주위에 마사이족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신났습니다. 제가 마사이족들 이제 소똥도 있고 뭐 이제 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꼭 소만 치는 게 아니라 닭도 키우고 이제 뭐 염소도 키우고 그래서 너희들 돈 줄 테니까 너희들 다 가지고 와. 소똥? 거름 다 가지고. 예, 이 그 한 마대자루씩 오면은 제가 이제 약간의 그 야, 돈을 주죠. 똥을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너무 신나는 거죠. 그래갖고 그거 다 이제 거름. 이제 제가 구덩이 하나 파면 하나 푹 퍼서 넣고 나무 하나 심고 토박토박 이렇게. 그러니까 꿈은 아무도 아프리카 배경인데 실제는 거의 그 노동을 하셨구나. 품삯 노동처럼. 네, 그 나무가 엄청 많이 자라서 정말 거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처럼 정말로 풍경은. 되긴 했어요. 그때 퇴직하고 놀러 갔어야 되는데 휴직하고. 그렇게 그 많은 일을 해놓고 제가 또 탄자니아 생활 접고 영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들 공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애들 공부 때문에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그런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현지 친구들하고 이제 너무 즐겁게 잘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만 4세, 6세에 가서. 근데 그렇게 막 지내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교육의 질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우리 한국 엄마의 그 DNA. 어쩔 수가 없이. 어쩔 수 없이. 내 현지에서는 안 되겠다. 교육의 힘.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애들을 데리고 여기서 계속 살면은 애들이 나중에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원망 안 하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런던, 영국으로 영국을 간 거죠.